see stars, I think of you. Then I'll always pray for you.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네시스 G70 차량의 순정 오디오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DSP 프로세서와 스피커 교체를 통해 음질이 어떻게 개선되고 음압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오디오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렉시콘과 기본 오디오 사양입니다. 기본 오디오 사양이라 하더라도 모비스 앰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작업한 차량은 기본 오디오, 즉 모비스 앰프 사양입니다. 모비스 앰프가 설치된 제네시스 G70 기본 오디오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음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고음이 없으면 소리가 굉장히 답답하게 들리는데 트위터가 있는 차량임에도 마치 트위터가 없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쏘는 소리가 도어 하단에 있는 미드 우퍼에서 들리죠. 이런 소리들은 미드 우퍼의 중고역대가 높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소리가 너무 많이 움직이는데 이 센터 측과 미드 우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컬 소리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또 이 프론트 앞쪽과 뒤쪽으로도 움직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사운드 이미지, 음상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차주분께서도 뒤쪽에서 보컬 소리가 들리니까 페이더를 앞쪽으로만 해놓고 뒤쪽 스피커는 재생하지 않도록 했죠. 청감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실제 RTA 측정에도 나타나는지 확인해 봅니다. RTA 측정 시에는 순정 오디오의 톤값을 초기값인 0으로 하고요. 지금 데이터가 측정 결과인데 파란색 선이 측정된 순정 상태의 RTA 값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RTA 상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죠. 청감상 고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느끼는 구간은 4kHz에서 10kHz 구간인데 순정 상태 데이터를 보면 4kHz에서 12kHz 대역이 6dB나 낮죠. 이 구간은 기준선 대비 절대로 낮아서는 안 되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1kHz에서 2kHz 대역은 미드 우퍼에서 재생되는 구간인데 기준선 대비 좀 높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 쏘는 소리가 미드 우퍼에서 들리면서 깡통 소리 느낌이 들게 됩니다. 제네시스 G70 오디오 사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기본 오디오 사양이라 하더라도 7채널 모비스 앰프가 트렁크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9개의 스피커를 7채널로 구성하고 있죠. 만약 고급 사양 오디오라면 9개의 스피커를 9채널 앰프로 각 스피커의 성능에 맞게 주파수가 커팅되어 있으면서 풀 멀티로 구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 오디오 사양은 프론트 스피커가 싱글 와이어로 미드 우퍼와 트위터를 동시에 구동하면서 풀 레인지로 되어 있죠. 즉 미드 우퍼에 밴드 패스나 로우 패스가 되어 있지 않고 트위터에만 저가 전해질 컨덴서로 하이 패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도 안 되고 대부분의 소리가 도어 하단에 있는 미드 우퍼에서 재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순정 오디오에서 순정 앰프로 SPDIF 디지털 방식으로 신호를 주는 점인데 만약 순정 오디오를 사용하여 음질을 더욱더 좋게 하려면 이 SPDIF 신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음질이 좋아지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순정 오디오에서 볼륨 조절이 안 됩니다. 내비 음성이나 후진 센서, 전방 센서 신호를 들을 수도 없고요. 이런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순정 상태의 음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앰프의 출력단에 DSP 프로세서 내장 앰프를 설치하면서 정밀 세팅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순정 앰프에서 각 스피커로 어떤 특성으로 출력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프론트 측 미드 우퍼, 트위터와 서브 우퍼에 순정 앰프에서 어떤 특성으로 출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드 우퍼와 트위터는 싱글 와이어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성을 같을 때고요. 미드 우퍼와 서브 우퍼의 크로스 주파수는 100Hz고요. 미드 우퍼와 트위터 측 특성을 보면 이퀄라이징이 두 군데에서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죠. 특히 이 700Hz의 중역대에서 dB 가깝게 중폭되어 있는데 아마도 순정 스피커에서 이 구간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순정 앰프에서 이퀄라이징을 심하게 했을 겁니다. 제네시스 G70 기본 오디오 사양에 장착되어 있는 순정 미드 우퍼는 임피던스가 2옴입니다.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낮으면 감도가 좋아져서 소리 크기는 커지지만 음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별도의 앰프를 장착하는 경우라면 앰프로 인해 소리가 충분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4옴 이상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문제였던 4kHz에서 15kHz의 고음이 너무 낮은 건 트위터와 트위터에 연결된 콘덴서입니다. 순정 앰프에서 사실 이 구간이 낮게 출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음이 낮은 건 트위터의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너무 낮은 용량의 콘덴서로 높은 주파수에서 1차로 커팅되어 있어서 고음 재생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아마도 이 콘덴서 대신에 2차 필터나 3차 필터로 좀 더 낮은 주파수에서 커팅해서 트위터에 더 많은 주파수를 입력해주면 순정 상태에서도 고음 개선은 어느 정도 되리라 추측이 됩니다. 제네시스 G70 기본 오디오 사양의 문제점을 해결할 제품들입니다. 헤르츠 밀레 MLK 165.3 프론트 스피커와 헤르츠 밀레 MP70.3 센터 스피커를 교체하고 매치 업7 DSP를 추가로 장착하여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르츠 밀레 레전드 제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트위터의 FS 값이 낮아 상단에 장착되는 트위터에 좀 더 많은 주파수를 입력해서 소리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미드 우퍼의 저음 재생 주파수가 동급 제품에 비해 좀 더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오디오텍 피처사 제품인 헬릭스나 매치사의 DSP, 즉 디지털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동급 제품 중 이들 제품을 따라올 제품이 없죠. 성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풀멀티 방식으로 정밀 세팅만 작업하는 샵들은 제 얘기에 동의하지만 잭바이잭 방식으로 단순 EQ 조정만 해주는 샵이라면 성능 차이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헬릭스나 매치를 홍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지불한 돈값 이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세팅을 정확히 했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죠. 제네시스 G70 기본 오디오 사양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간략하게 보면, 순정 앰프에서 프론트 출력과 서브 출력을 매치 업셈을 해서 입력받아서 신호 처리한 다음에 프론트에 장착되어 있는 7개의 스피커를 패시브 없이 바이 와이어링 방식으로 풀 멀티로 구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스피커 소리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상까지도 조정할 수가 있으며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운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순정 서브우퍼의 성능에 맞게 정확하게 주파수를 잘라서 입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퍼 교체 없이도 개선된 저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진 작업 시 주의할 점은 도어 트림에 고정되어 있는 순정 배선들을 전부 탈거하고 방진 작업을 한 후에 순정 배선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하며 나중에 발생할지 모를 도어 수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드 우퍼를 장착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와드의 높이가 순정 상태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교체한 미드 우퍼 테두리의 방음용 스펀지의 중요성도 여러 번 강조했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도어 트림의 원형 링에 미드 우퍼가 완전히 밀착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챔버를 사용하여 청취각을 맞춰 설치를 하고요. 센터 스피커 역시 헤르츠 밀레 MP70.3로 교체를 합니다. 매치 업7 DSP는 트렁크 수납함에 설치를 해줍니다. 사이즈도 적고 사진처럼 깔끔하게 설치를 할 수 있죠. 프로세서 장착 시 항상 강조하는 세팅 작업입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80도로 소리가 달라지게 되죠. 세팅 시 첫 작업은 설치된 스피커의 스펙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스펙을 확인해서 커팅 주파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헤르츠 밀레 MLK 165.3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 곡선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트위터의 FS 값과 미드 우퍼의 FS 값만 있는데, 트위터의 FS 값이 900Hz로 대단히 좋죠. 홈오디오에서는 트위터의 FS 값이 중요하지 않지만 카오디오에서는 트위터에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입력해주면 좋기 때문에 트위터의 FS 값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미드 우퍼는 F3 값을 알아야 하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한번 해보죠. FS 값이 65Hz면 F3 값이 60Hz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은 나중에 RTA 측정으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센터 스피커로 장착된 MP70.3 데이터를 볼까요? FS가 110Hz로 3인치 치고는 나쁘지 않은 값입니다. 센터 스피커의 커팅 주파수를 결정할 때 팁을 드리자면 가급적 트위터의 재생 주파수와 중복되지 않게 하는 점입니다. 즉 트위터의 커팅 주파수 아래로 밴드 패스로 입력하게 되면 채널 분리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각각의 커팅 주파수가 결정되면 스피커의 장착 위치에 따라 필터의 종류, 필터의 차수를 입력하고 결정된 커팅 주파수를 입력합니다. 커팅 주파수, 필터의 종류, 필터의 차수는 처음 입력 값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RTA 데이터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다음은 게인 조정입니다. 풀멀티는 개별적으로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RTA 측정을 통해 모든 스피커의 소리 크기가 동일해지도록 앰프에서 게인 조정을 해줍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게인 조정이 완료된 RTA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빨간색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과 비슷하죠.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된 스피커를 장착을 하면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스피커가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순정 스피커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고역대가 높거나 1kg에서 2kg가 좀 높았죠. 순정 스피커에서는. 다음에 4kg에서 12kg의 고음이 낮았던 문제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700Hz의 중역대가 높아지고 오히려 중고역대에 깊은 딥이 보이면서 고음 부위인 6340Hz가 너무 높아진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는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이 평탄하지가 않고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 스피커 교환이나 프로세서가 없이 앰프 작업을 했다면 아마 이런 파란색 특성으로 보였을 테고, 순정과는 소리가 달라졌지만 과연 이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매치업 7은 인풋 얼라이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풋 얼라이먼트는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죠. 인풋 얼라이먼트 조정 후의 데이터를 보면 RTA 데이터가 좀 더 평탄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죠. 저역대에 딥이 있고요. 중역대에도 좀 더 큰 딥이 있고 피크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고역대에 딥과 피크도 있으며 고역대에도 피크가 보이죠. 이건 카오디오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문제점이죠. 청취덕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모두 다른데 이로 인해서 위상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로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임 얼라이먼트 기능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실거리 타임 값으로는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Z70 차량은 더 나빠지는 경우인데요. 빨간색이 지금 실거리 타임 값 데이터인데 실거리 타임 값으로 오히려 저음이 낮아지게 되었고 저역대 딥은 거의 개선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중역대 딥 피크는 마치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 굉장히 큰 딥들이 발생을 하게 됐죠. 고역대도 마찬가지죠. 고역대도 4kg에서 지금 딥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타임값 미세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프로세스 세팅의 핵심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타임값 미세 조정이 끝나고 난 후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실거리 타임값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낮아진 저음이 오히려 어떻게 됐죠? 증폭이 됐습니다. 저역대 딥도 거의 완벽하게 개선이 되고 중역대, 중고역대의 딥과 피크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고역대 피크도 개선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평탄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타임값만 정확히 조정이 되면 이퀄라이징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다 정밀한 세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징 작업을 해주죠. 기준선보다 높거나 낮은 주파수를 RTA 측정을 통해 주파수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세팅 프로그램에서 파라메트릭 모드를 통해 조정 작업을 해줍니다. 가끔 그래픽 모드만 지원되는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정확한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세팅이 끝난 후에 RTA 데이터를 순정 상태와 비교해 볼까요? 파란색이 순정 상태, 빨간색이 튜닝 후 데이터입니다. 모두 똑같은 볼륨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빨간색 데이터를 보면 크게 보면 평탄해 보이죠. 카오디오에서 평탄한 기준은 주파수가 150Hz 이상을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4kg에서 12kg 대역의 고음은 완벽하게 채워졌고요. 미드우퍼에서 발생한 쏘는 소리의 원인이었던 중고역대가 다른 대역이 높아짐으로써 플랫한 상태로 바뀌었죠. 중역대의 깊은 딥도 채워지고 저음 또한 충분히 증폭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리 크기가 대략 10dB 정도 증가해서 같은 볼륨에서도 청감상 소리 크기가 2배 정도 커지게 되었죠. 단순히 소리가 커지고 음질만 개선된 게 아니죠. 위아래, 다음에 앞뒤로 움직였던 소리가 센터 상단에 머물러 음상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네시스 G70 차량은 차량 구조상 스피커의 위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프로세서 세팅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차종입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